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월 물가 상승률이 5.2%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금융권 위기가 지속되면 캐나다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식품 가격은 여전히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가계 물가 때문에 너무너무 좀 고민이 많고 힘든데요. 어쨌든 연방통계청은 2월 물가 상승률이 5.2%, 그러니까 전달의 5.9%랑 비교해도 0.7%, 그러니까 2020년 4월 이후, 이게 거의 2년 전이에요. 2년 전보다 4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1년 1월에 기록한 5.1% 이후로도 가장 낮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식품료하고 그리고 에너지 물가를 다 빼면 4.8%. 이게 지금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의 물가의 목표는 2%입니다. 물론 아직 거기도 못 미치긴 하지만 이거 예전에 막 8%, 9% 가까이 오를 때보다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그래서 사실상 느낌도 그래도 조금 안정화됐다라는 느낌 많이 들기는 하는데 하지만 식품 상승률은 여전히 10.6%. 네, 시리얼류는 무려 14.8%. 제가 옛날에 켈로그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고 지금 주둔해 지키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 있었는데 어쨌든 시리얼이 왜 이렇게 올랐죠? 다행히 시리얼을 잘 먹지는 않지만 주스도 15.7%. 근데 주스는 여러분 안 마시면 됩니다. 주스 마셔서 몸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냥 사실상 설탕물인데 저거는 그냥 안 마시면 되니까. 근데 아이들 또 줘야 되니까. 그렇죠. 주류 11.1%. 저는 다행히 술을 안 마셔서 다행이네요. 근데 채소 및 제과 제품 13.9%나 올랐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BC주를 제외한 모든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BC주만이 올랐죠? 우리가 살고 있는 BC주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달 초 연방은행이 경제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기준 금리 인상을 멈췄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파산 등 금융권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캐나다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른다. 우리 저번에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손실과 뱅크런 사태가 겹치면서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캐나다, 미국, 한국 전 세계 사실 좀 퍼지긴 퍼졌고요. 그리고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지역 기반의 은행들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긴축에 나서면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기업들까지 자금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 약한 고리부터 터지는데 은행들이 이제 긴축 재정에 나서면 빚이 많은 자영업자들부터 그리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부터 이게 굉장히 개인 파산 그리고 비즈니스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그나마 기준금리 인하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내년 초부터는 아마 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 희망과 ገብ쳐서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최소한 좀 금리 인하를 좀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개인 바람을 좀 생각해 봅니다. 뜨거! 캐나다 할머니 차 한 잔에 50만 불 소송전. 팀홀튼에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팀홀튼에서 차를 받던 할머니가 그 음식을 쏟았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쏟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드라이브 스루로 갔었고요. 다 랜싱은 차 조수석에 앉았고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컵을 집어들었는데 들어 올리자마자 컵이 혼자 무너져서 홍차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껍데기 뚜껑이 잘 안 닦였나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다리에 대었고 그 뒤로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꼭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일상이 바뀌었고 우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병원을 오가야 됐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맞고 상처가 아무는데 3주가 걸렸고 영구적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과민성 피부염을 앓게 됐고 체중 증가를 경험했다. 여전히 우울감과 공포감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쏟아서 피부를 좀 데웠다, 빨갛게 됐다. 이 정도로 이게 소송 못 겁니다. 그죠? 3주가 걸렸고 영구적인 피해를 입었고 우울하고 공포가 남았고 이거 단순히 패밀리 닥터 만난 수준이 아니고 전문 의도 만났고 정신과 의사도 만나서 아마 이런 진단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50만 불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옛날에 스타벅스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70억을 받았대요. 세상에.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는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팀홀톤들은 회사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스타 법인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막 실력도 있고 그런 어떻게 우리나라 정관예우도 있는데 외국도 보니까 다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아르마리 친구들끼리 판사하는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50만 불, 지금 5억 가까이 좀 하려면 너무너무 확실한 뭐 증거와 명백한 실수와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가는 거지. 야,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괜히 변호사 비용만 다 날리고 오히려 개인이 엄청난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너무 또 혹해서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만하면 하긴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상으로 짧게 살펴본 캐나다 물가 상승률 무려 5.2%로 떨어졌습니다. 네. 또 올해 혹시라도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